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 승부의 시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장의 다양한 돌파구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시장이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일부의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또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함께 뜯어보면서 우리 시장의 다양한 승부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먼저 짚어보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시죠. 지금 시황 한번 체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승부의 시간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장 땡큐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8% 넘게 오르면서 6,86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내린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대 상승 출발했는데요. 엔비디아 호실적에 반도체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동반 매수 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264억 원, 기관이 5,94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1조 1,0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정반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80억 원, 기관이 138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804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이슈도 짚어보시죠. 뉴욕 증시 마감 후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약 13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6% 가까이 기록했고요. 순이익 역시 83조 원 가까이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6%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며 13분기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적을 끌어올린 건 데이터 센터 사업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약 123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했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엔비디아의 가속기와 네트워크 제품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AI가 실제 생산성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다음 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 성장세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자신했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080억 달러로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인 베라루빈도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엔비디아는 해당 플랫폼을 앞세워 컴퓨팅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AWS가 엔비디아 GPU 200만 개를 추가 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가속기 출하량이 늘어날수록 여기에 탑재되는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늘어나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베라루빈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4세대 HBM에 대한 수요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은 장 마감까지 꼭 체크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다영이었습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의 가장 큰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시장에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승부의 시간도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다들 좀 기다리셨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엔비디아,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사상 최대 매출인 거의 1,000억 달러 가깝게 영업이익을 좀 이뤄냈고요. EPS 또한 좀 잘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좀 잘 나왔다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좀 중요한데
전 분기 대비 거의 20% 이상 좀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 면에서 뭐 베라 루빈이나 블랙웰이나 호퍼 같은 칩으로 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라 루빈도 아직까지는 매출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20% 정도 3분기에 총 매출의 20% 정도 좀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급망 자체가 많이 조금 위축이 되어 있죠. 제약이 좀 많은 상황인데 지금 70% 정도 성장률을 목표로 또 가이던스를 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좀 확대해 자기네들도 노력을 좀 하겠다라고 말을 좀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 센터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클라우드 산하, 뭐 차량용 칩, 그리고 게임기, 그리고 PC까지도 좀 매출 성장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타 기업과는 좀 다른 게 FCF, 잉여 현금 흐름이죠. 그 흐름이 전년 대비 50% 이상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타 기업과 가장 큰 지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 빅테크들이 전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잉여현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적자로 들어간 흐름도 있었고 좀 많이 하락한 흐름이 많이 보였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다, 늘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살짝 힘을 조금 잃었죠. 좀 잃었는데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투톱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프리장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프리장이 아니죠. 본장을 확인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 쪽으로 너무 또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섹터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자리를 형성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공급의 핵심사죠. 핵심 공급사인데 가이던스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좋은 모습,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는 그 덕도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하여튼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을 하고 있을 때 50%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홀딩 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좀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가 대비 지금 음봉 전환이나 전일 종가까지 좀 내려가면은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장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뭐 당연하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속성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 역시 뭐 최근에 들어서 계속 정강약, 뭐 후약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아졌어요. 약해졌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포인트로 어떤 식으로 지금 수급을 좀 끌고 갈 것이냐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부분 꼭 파악을 해주시고 수급의 방향성이죠. 방향성을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은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박스권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지지선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모멘텀이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주도주 중심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업종이건 섹터건 간에 순환매가 좀 돌기를 시작을 한다라는 게 좀 보인다면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을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실적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요, 포트폴리오 주도주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뭐 거래량과 거래 대금 체크를 하시면서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도주나 뭐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많이 좀 상승을 한 상태인데 주가가 오늘이죠.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눌림목을 형성하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도 제가 많이 좀 떨어졌을 때 모아가시라고 하셨죠. 이런 부분에서 다음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을 형성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일 지지받으면서 좀 버티는 종목들을 모아가셔라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잭슨홀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 코앞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도 사실 좀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뭐 외국인 수급이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빠르게 반응하는 날은 오늘과 내일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장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익 실현으로 현금 비중을 제가 좀 높여 가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음 주에 좀 시장 공략을 노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죠. 현재 시장은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보합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제 장을 진행이 될수록 약간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소폭의 매수세 정도로 확인이 돼서 과연 또 정말로 반도체 사이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검색기 종목과 승부 종목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방 입장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 100명이 다 차지 않았나요? 지금 딱 99명이더라고요. 99명입니까? 이게 100명이 오늘 넘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드려야죠. 네. 네, 검색기 드려야 되고 네. 많이 좀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제가 좀 네. 업데이트도 하고 점검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부분도 있고 100명이 뭐 너무 시겠죠 오늘? 오늘 넘을 것 같아요. 넘으실 것 같은데 네. 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음. 신청하시는 분들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근데 검색기를 얘기하기 전에 네. 조금 전에 엔비디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좀 빠져먹은 부분이 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요. 엔비디아 자체가 사실 실적이 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저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좀 심리가 나왔느냐. 끼쳤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HBM 관련해서 반도체 칩이 가격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상승을 하면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낼 건 다 내면서 이익은 충분히 많이 챙겼다. 생각해 딱 지표를 보고 나니까 괜찮네. 영업이익률이 괜찮다는 네, 건가요? 되게 괜찮다. 네.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가 많이 좀 챙겨가지 않는다. 남았을 많이 것이다. 남는다. 네. 남는 장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그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뭐
언제나 좀 중요하지만 투자 심리가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얼마 전에 뒤통수를 한번 크게 맞으면서 네, 특히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0% 이상 흔들리게 좀 됐습니다. 하락을 했었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 심리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투자 심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홀인원 검색기입니다. 변동성 매우 큽니다. 투자 심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고 있는데 어떤 섹터가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만 보시다가 어떤 섹터가 또 순환매가 돌고 있지라는 걸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홀인원 검색도 상당히 좀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99명입니다. 지금 뭐 방송 도중에 100명이 찼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뒤쪽에서 검색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래대금 2천억 이상 검색기 자동으로 좀 잡아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주도 섹터까지 알 수 있고요. 타점까지도 알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경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좀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내역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인원 검색기 전일에 어떤 종목들을 좀 캐치를 해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S&T 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T 에너지가 어제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잡히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석유화학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화학 플랜트들의 좀 설비가 손상이 됐었어요. 그 설비를 교체하고 복구하는 사업에 발을 내디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덴서죠. 에어쿨드 콘덴서라고 그 부분을 좀 공급할 예정인데요. 증기를 좀 냉각을 시켜서 물로 응착하는 좀 설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설비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설비 복구 수요가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S&T의 주가를 좀 밀어올린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해외 현지 생산 거점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도 좀 상승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일에 포착을 해서 12%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닉입니다. 제닉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화장품주 확인해 봤는데 딱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락을 한다. 미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잡아서 수익률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끌어가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닉이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눌림목 형성 후에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하고 횡보 후에 다시금 마지막으로 좀 고점까지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제닉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화장품들이 있죠. 그 부분에서 마스크팩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DM 업체들에게 주문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게 마스크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면서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 좀 생겼어요. 너무 또 수요가 많으니까 마스크팩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생겼는데 이게 마스크팩 자체가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라고 생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람이 직접 좀 붙어서 생산을 하는 제품이고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공급 확대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제닉은 그 중에서도 생산 설비를 좀 갖추고 있고 생산 라인까지 점점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닉이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스크팩에 대한 실적으로 상당히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2분기에도 상당히 뭐 100% 이상의 이익을 좀 이뤄내기도 했고 영업이익도 80%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12개월 선행 지금 PER
기준에서 다른 업종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닉이 굉장히 현재 위치에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차익 실현 나온 이후에 4분기까지 좀 길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제닉 관련해서 마스크팩이건 색조건 좀 4분기까지 길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홀인원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 잘 포착을 해주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검색기 어떻게 세팅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뭐 좀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AI 방을 구축을 또 해놨습니다. 그 방에서 자동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어떤 좀 금액대에서 거래 대금을 충족을 했는지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도 그렇죠. 트렌드와 매매 방법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타 검색기 사용하고 계신 분들, 좀 오래된 검색기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재 많이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좀 새로운 검색기 사용하셔야 되겠죠. 타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착순 100명인데 지금 101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에서 말씀을 또 드리지 못한 종목이나 정보들 많으니까 좀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정보들이나 종목들 좀 많이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이제 방송 이 시간에 전문가님께서 검색기 포착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포착 종목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소통방에서 또 안내를 해드렸는데 수익률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지금 저희 소통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검색기 신청한다, 부탁드린다 이렇게 좀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방송 이제 종료된 이후에 전문가님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제 100분 정도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00분이 훌쩍 넘었어요. 4명이 됐는데 이제 더 들어오셔도 오늘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검색기 세팅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하단에 소통방 입장 방법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검색기 인기가 상당하네요. 100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사실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저도 주시나요? 네. 저는 안 신청을 됩니까?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요즘 힘들어서 신청 한번 해볼게요. 검색기 자체가요. 사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뜨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 중에서도 상승을 안 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선별을 하긴 그렇습니다. 해야죠. 선별은 네. 무조건 필요하고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좀 보는 시각 자체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모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들어오시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정보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좀 같이 함께를. 그러면 네. 검색기 그 세팅을 할 때 기준으로 보시는 게 거래 대금이신 거예요? 거래 대금이 가장 크죠. 중요하고. 네네, 네. 가장 크고 뭐 거래량도 있고요. 거래량.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좀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잡히는 검색기 종목 궁금해요. 오늘 좀 잡힐 것 같은데요. 그쵸. 제 느낌상. 맞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많이 잡히고 어제가 워낙 좀 안 잡혔던 맞아요. 거고요. 어제 네.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전일보다는 많다. 괜찮더라. 그래서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 검색기 가동하는 화면이고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양한 종목들 많이 보이죠. 제가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요. 좀 왜 그러냐면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기억나요. 네, 네.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빛과전자, 통신주 제가 좀 어제도 네, 통신주 저 보시라. 앵커님한테 약간 좀 앙탈 부리듯이 화낸 쇼츠가 있더라고요. PD님께서 그거를 좀 네. 편집을 하셔가지고 사셔라. 네.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수익률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왜 좀 많이. 이렇게까지 좋은 그 종목을 그렇죠. 짚어주는데 사지 네. 않느냐? 약간 그런 기회가 마음이었죠. 있는데 네, 충분히 지금 기회가 보이고 있는데
왜 매매를 안 하시냐라고 했는데 빛과전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죠. 가장 중요하게 오른쪽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보이죠? 거래량이 좀 많이 오늘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좀 했던 말들이 많아요. 네. 변압기 관련해서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냐. 분명히 사이클이 초호황인데 네. 반응을 안 하냐. 그런데 말씀드렸었거든요. 최근에 네. 좀 또 올라온다. 무조건 네. 올라온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좀 거래량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섹터가 많이 돌고 있죠. 온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적인 펀더멘털 쪽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수주 잔고 자체도 엄청나고 맞아요, 네, 변압기. 수요도 지금 엄청납니다. 실적이 정말 네네.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전선이나 뭐 전력 쪽이 다시금 또 재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를 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국가 전력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그럼요. 뭐 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변압기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특수 변압기 쪽으로 지금 좀 모멘텀을 받고 있으면서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여기 밑에 보이는 LS 일렉트릭도 변압기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변압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하게도 오늘 현대 일렉트릭 봐야 되겠죠. 차트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관심을 못 받았어요. 너무 많이 못 받고 좀 상당히 많이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만 보더라도 지금 역방향이죠. 역배열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뭐 다 똑같아요. 차트가 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7월 말이죠. 7월 말부터 상승 전환을 좀 하는 모습,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가 좀 되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좀 변압기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뉴스 쪽에서도 뭐 전력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전력이거든요. 설비 쪽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성과를 많이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적인 펀더멘털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수주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지금 좀 대장주로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온기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죠. 순환매 장세를 이용을 하셔야 된다. 트렌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서 그 부분에서 수익률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중장기까지도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또 검색기 종목에 포착된 종목인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소통방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그간 이제 승부 종목으로 주셨던 방송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공개 종목 그리고 비공개 종목 두 가지 또 준비해 오셨고 저희가 또 그간 드렸던 종목군들에 관한 AS까지도 저희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10시의 승부사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관한 승부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시장 수익률 얘기를 좀 빠르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수익률이 또 좋잖아요. 실리콘투도 그렇고 후에 얘기하겠지만 저희 대한광통신도 저희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주셨던 GS도 6%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아, 매매를 하셨으면 제가 뿌듯할 것 같은데 매매 다들 하셨죠? 네,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수익률 한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어제 종목이죠. GS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양한 장점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모멘텀 충분히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충분히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힘겹게 말아 올렸어요. 장 후반에 많이 힘겹게 말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GS는 단기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 이어갔었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사실 GS는 중장기적으로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GS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를 왜 GS가 구축을 하냐 이런 말들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고 GS 6% 상승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이쪽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저기 밑에 있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이쯤에 있을 건데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승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기업 실적 좋다. 3분기는 좀 쉬어갈 수 있는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이 아닌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같은 큰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게 차익 실험 매물 나올 수 있죠. 출회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좀 하락을 했을 때 흐름 지켜보고 다시금 타점 잡아도 된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대한광통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두 번을 공략을 좀 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쇼츠에서도 나왔었는데 구매를 하셔라, 매매를 하셔라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8%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계속해서 좀 수익률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텐데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주는요 계속 봐야 돼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에서 통신주는 이게 제가 좀 오버를 해서 좀 과장을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반도체 같은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상승 모멘텀이 있고 탄력적이고 반등을 할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한광통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대한광통신 거래량, 여기 실리콘투에서 보이죠? 거래 대금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모멘텀 줄 때 충분히 수익 이끌어 가시라는 점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표 저도 보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시장이 우리가 좋다라고는 볼 수 없는 시장이었잖아요. 변동성도 좀 있었고 또 소외 종목군들도 많았는데 이게 GS는 어제 주셨던 거고 실리콘2는 화장품주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 오늘 상승하는 대한광통신도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상승을 했는데 전문가님이 이 대한광통신은 이전에 수익을 내고 우리 재공략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반갑고요. 또 심택도 전문가님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10% 올라섭니다. 이 종목 중에는 승부 종목들 또 검색기 종목들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하단에 정보방 입장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106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실리콘투나 이제 심텍, 대한광통신과 같은 이제 통신 쪽이랑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요 섹터 군들이 좀 순환매로 코스닥 지수 좀 이끌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화장품 주만 하더라도 ETF가 또 있잖아요. 네. ETF를 보면은 50% 이상 상승했거든요. ETF 근데 자체가 제가 네. 미리 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뭐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건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조건 하락하는 종목도 없고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좀 트렌드를 최근의 트렌드를 좀 미리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점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충분히 코스닥에서 좀 많은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게 코스피 지수에 워낙 대형주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돈을 나는 못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님 짚어주신 코스닥 혹은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유망한 섹터군들의 순환매를 우리가 한번 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승부 종목, 공개 종목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전주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죠? 제 방송을 좀 계속 봐주신 분들이라면 네. 제가 최근에 또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많이 했어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부 종목이죠.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검색기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괜찮다. 매매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도 매매를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현재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전의 대장주죠. 그 부분에서 뭐 기업 펀더멘탈 자체가 매우 견조하죠. 워낙 탄탄합니다. 원전주 대장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성과까지 좀 포함해서요.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26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억이 아니고요. 26조예요. 26조. 26조면 이 기업을 아무리 몰라도 딱 수치만 보더라도 엄청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최근에는 가스터빈도 지금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신재생 부문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MR 가스터빈은 지금 변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SMR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미래의 먹거리다. 미래의 먹거리.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릴게요. 원전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에 대해서 다시금 제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많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금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부분을 공급망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에서 SMR의 미래죠. 미래의 가치에 상당히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공장 건설까지 하고 있어요. SMR에.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좀 미래에 먼저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점이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전주가 무겁고 소외를 좀 받았을 뿐이지 뭐 섹터에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관심을 받아서 주가를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이나 SMR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상당해요.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좀 뛰어난 종목이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의 워낙 위에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금 길게 좀 안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나는 좀 천천히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매력적인 업종이다,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7월 말에 눌린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모이고 있죠. 이평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평범하게 흐르다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주가가 10만 원 아래에 있는데 저는 9만 5천 원까지는 문제없이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모아가실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눌림목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86,000원 이하, 1차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78,000원입니다. 네, 우리 승부 종목, 공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소통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크릿 종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시크릿 종목은 이제 종목명 공개 안 하는데, 전문가님, 일단은 섹터가 제가 아까 언급한 섹터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래요? 화장품 혹은 그 통신 혹은 약간 그리고 반도체 아까 장비? 심텍 얘기하셨잖아요. 네. 인게 심텍이에요? 네, 아닙니다. 심텍은 아니고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물음표가 4개예요, 오늘은. 네. 어제는 8개였는데 네. 오늘은 4개로 줄여왔습니다. 글자 수 아니죠? 네. 글자 수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고요. 네. 4분기, 3분기는 좀 모르겠는데 4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AI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HBM과 관련이 좀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D램과 낸드까지도 지금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멘텀 아시죠? HBM, D램, 낸드, ESSD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좀 들어오셔서 종목들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 좀 함께 얻어가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대형주예요? 아니면 중소형주예요? 저는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 그래도 시총이 네네. 있는. 엄청 그래도 큰 기업이다. 네. 코스피일까요? 코스닥 종목일까요? 그거는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좀 힌트를 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네, 저희 또 전문가님의 시크릿 종목은 소통방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오늘 이제 100분 넘게 오셨기 때문에 검색기 관련해서는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참여 방법 여러분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는 오전 10시 5분에요. 또 저희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